그러니까 이 토론의 주제가 종교인의 정치 개입, 정치적 표현이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런 물음인데, 여기서 이제 종교가 저 뒤에 이제 숨겨져 있는 기호는 개신교잖아요. 뭐 다른 종교도 그런 게 있겠지만 개신교가 특별히 우리 사회 정치 개입의 밀도가 우려스럽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마 이 토론의 취지인 것 같은데요. 한국 사회의, 한국의 시민사회 다수가 개신교 보수 정치 세력들이 정치 개입을 할 때 이렇게 공공의식이 결핍되어 있는가, 또 법에 대한 준수의 태도가 이렇게 결여되어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제가 기억하고 관여해서 참여해본 종자연 토론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주제가 정교분리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마다 영락없이 정교분리는 잘못된 문제제기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드리고자 하고, 특히 이제 발제자께서 헌법학자시니까 제가 이제 문외한으로서 감히 아무렇게나 던지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이게 논평별 서두에 성서의 두 텍스트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12에서 17절이고 하나는 레위기 20장 2에서 24절인데요. 두 개 다 법전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극형을 얘기하는 성서의 두 텍스트인데요. 출애굽기 텍스트는 그 고대 유다국이라는 나라의 국가 체제가 굉장히 발달돼 있었던 왕인 요시야 왕실에서 만들어진 법전으로 보이고요. 레위기는 이제 그거보다 몇 세기 후에 페르시아 식민지 시대 말기이거나 아니면 이제 이집트의 제32 왕조, 우리가 헬레니즘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이집트 제32 왕조 통치 아래 있을 때 만들어진 문서로 보입니다. 시기상으로 보면 5세기 말에서, 그러니까 5세기 초에서 3세기 사이의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더 오래된 출애굽기 문서는 5개 극형 항목이 되어 있고, 레위기에는 16개 항목이 되어 있는데요. 15개나 16개 항목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는 매우 사사로운 집안의 성관계를 극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극형에 관한 문제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또 개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구설 사회에서 기억하지도 못하는 항목이고요. 또 집안에서 벌어지는 사사로운 일이기 때문에 적발되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출애굽기는 명백한 법전으로 실정법으로 사용되었었던 것으로 보이고, 레위기는 법의 지배를 실현할 수 없는 정치 체제 안에서 법의 형식을 띈 텍스트를 만들어서 정쟁을 할 때 사용했었던 텍스트로 보여요. 근데 이제 이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레위기 텍스트 안에 뭐 우리가 관심 갖는 성소수자를 극형에 처하라는 얘기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법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법과는 관계없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어 온 텍스트들이 법처럼 사용될 때 지니는 부작용이 꽤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갖는 혐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세계의 신정국가가 아닌 것을 표방하는 많은 나라들이 헌법에 담고 있는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원리는, 저는 이게 헌법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듭니다. 출발에서도 그랬고 그 전개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둘러싸고 너무 다양한 말도 안 되는 상반된 논의들이 다 종교 분리를 들고 나오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 여기 이제 손 교수님께서 소개하셨던 로저 윌리엄스 같은 사람은 이제 영국에서 이주한 급진적 청교도 일파인데요. 이제 이 당시에 매사추세츠나 버지니아주 쪽으로 들어온 영국에서 이주한 청교도주의자들이 신정국가를 얘기하면서 회중교회, 그러니까 이제 교파 없는 교회이고, 그다음에 말은 회중교회지만 이제 엘리트주의적 교회를 만들어내면서 신정국가를 추구했었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로저 윌리엄스는 이제 이분이 미국의 침례교회 교도 같은 성격을 갖는 분인데, 일종의 이제
교파교의 선교의 자율성, 그러니까 이 신정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이니까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선교의 자유를 종교 안에서 구가해야 된다라는 강조점이 맥락에서 종교 분리를 얘기했는데요. 반면에 정치인인 토머스 제퍼슨은 종교 분리를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세속 국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이제 각 주마다 정치 세력들을 형성하는 주된 그 축이 종교 집단들이어서 각 주는 각 주는 굉장히 종교적 성향이 강했는데요. 토머스 제퍼슨은 이제 이런 각 주들의 종교성에 의해서 전체 연방 정부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정치의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종교의 자유 문제는 정교 분리 문제는 정반대의 논의를 같은 이름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도 김종필 사례나 또 장경동 씨가 기독교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사용한 얘기들도 다 같은 맥락에서 상반된 얘기를 정교 분리를 끌어들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광훈 씨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 정광훈 씨가 정교 분리를 어긋나고 있다고 비판할 때 정교 분리를 끌어들입니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제가 그래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정교 분리라는 말에 정치 개입의 한계와 정치적 표현의 한계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코드가 들어있는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교 분리는 너무 오용되어 왔고, 이제 잘못 활용되어 왔었다고 보는데요. 아까 이제 이 발제글에서도 언급됐었던 공군 군종 장교가 했었던 것에 대한 이제 대법관들의 그 판결문들을 보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특정 다른 집단을 비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요. 그 가능성, 자율성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집단 학살을 해놓고 이건 종교 선교 자유니까 괜찮냐고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사상 때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종교 자유나 종교 분리의 이 헌법적 원리라는 소위 말하는 그 원리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나쁘게 활용되는 사례가 너무 많고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 종교 분리라는 그 담론 속에 의미 장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 교수님께서 이제 애써서 종교 분리나 종교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를 한 건 제가 아주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제 그 반대 논리도 얼마든지 갖다가 들이대도 거기에 그것도 가능한 것이 정교 분리의 헌법적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헌법적 원리가 아니라 잘못된 서양의 헌법론자들이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만들어 놓은 그리고 서로 정쟁하다가 만들어 놓은 타협의 산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일부 개신교 엘리트들이 공공연히 벌이는 이게 아나무인 같은 무례배적 행보에 한국 시민사회가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타인의 삶이나 타인의 관계, 타인에 대한 어떤 행동을 할 때, 또 특히 정치적인 행동을 할 때, 이 공공적 가치가 얼마나 관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종교인과 또 그리스도 신학자 그리고 인문학자, 사회과학자들의 논의가 필요하다. 공공적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 공공적이지 않았을 때 어떤 처벌이 있어야 되고 그 처벌은 어떤 예외가 적용될 수도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서로 합의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정교 분리를 해석하는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이라는 것을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 중요한 해석의 키워드로 논의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